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전히 붉게 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가 좀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109K부터 이어져 온 이 긴 하락 추세를 여기를 돌파를 진짜 하느냐 아니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이 83.8K로 지금 뭐 1%가 좀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미끄러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도 좀 살펴본다면 뭐 매크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이 S&P 500의 5분봉 차트거든요. 어제 이 미 증시가 개장한 시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그 전날 그 마감 가격이 여기였기 때문에 지금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개장 직후에는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때 지금 요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면서 이 당시에는 86.4K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 와, 오늘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좀 질질질 계속 좀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8%, S&P 500이 마이너스 0.17%, 나스닥도 마이너스 0.05%니까 뭐 그 하락폭이 뭐 큰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것이 긴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4일 연속 도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제가 요 긴 윗꼬리를 달면서 결국엔 또 돌파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 하락 추세선이 이 강력한 저항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기사도 좀 보여드리면 현재 그 장세를 지금 이 기사 제목으로 잘 설명을 해준 거 가지고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뉴욕 증시 약세 마감을 했고 관세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리는 트럼프. 근데 과연 이 시진핑이 지금 뭐 강대강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자존심까지 구기면서 트럼프한테 먼저 전화를 할까 좀 의문이 또 들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채권 시장은 안정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바닥을 찍으러 좀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낮아지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비트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요 강력한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뭐 여기까지 바닥은 아니더라도 뭐 요런 지지 테스트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요것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다시 5일째 이 하락 추세선 돌파를 도전하는지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좀 이 시장에 좀 필요한 것이 이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상승 재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재료만 나오기만 한다면 뭐 비트든 미 증시든 다시 한번 이 슈팅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좀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뭐 이 상승 재료가 뚜렷하게 좀 기대되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 재료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요 관세 이슈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되는 것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는 그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요 리플을 좀 중점적으로 며칠간 지금 제가 리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요 리플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이 리플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요때였죠. 이제 4월 7일
이 지난주 블랙 먼데이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그때가 2,426원까지 터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이어오면서 그 날짜가 한 14일까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 동안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그 고점이 3,2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지금 이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현재는 3,030원대, 요 3,000원대를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만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3,000원이 또 깨지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일수록 좀 큰 그림을 보고 뭐 추매는 못할지언정 내 수량은 잘 지키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좀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제가 요 분석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요 분석가 마에리우스라는 분석가가 어제 이렇게 정말 장문의 요 트윗을 또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분석가가 뭐라고 했느냐, 저는 XRP 목표가를 586달러로 약속하는 달인처럼, 그러니까 뭐 그 예로 지금 문보이를 얘기했거든요. 뭐 엄청난 강세론자죠. 뭐 아무튼 얘처럼 행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 즉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이 XRP의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 말을 분명히 하자면 저는 XRP가 HTF, 그러니까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이 뜻이 이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XRP가 매우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XRP가 강세장일 때 주간 타임 프레임에서 EMA 50, 그러니까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50주 EMA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되는, 그러니까 지켜줬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XRP가 최근에 이 50주 EMA에 도달을 했지만 멋지게 반등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 XRP가 3파를 완료를 하고 현재 4파를 마무리 중이며 최종 5파로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 수준, 뭐 가격 및 RSI를 고려를 해서 그 중심으로 기반을 형성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이는 내년 1월쯤에 정점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인 가정은 5파의 크기가 3파의 크기를 복제하여 약 10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한 35%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것을 이 차트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분석가는 이때 이 17년도의 흐름을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먼저 지금 요 축적의 기간 동안 요때를 지금 1파로 봤거든요. 그래서 1파 하락을 하고 2파, 이런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몇 달간의 그 조정이 4파로 보고, 그리고 이제 2018년 1월 달이었죠. 이런 큰 상승이 나오면서 요것을 5파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그 50주 EMA, 요 빨간색 선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50주 EMA가 요 강세장에 있었을 때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여기를 지켜주면서 이 강세장 끝까지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이 블랙 먼데이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때도 요 50주 EMA를 정확하게 또 터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엔 이번에도 이 50주 EMA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 파동을 좀 카운팅 해보면 요 축적의 기간, 요 때를 지금 1파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3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최고점을 찍었을 때 3.4달러겠죠. 여기를 3파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하락이 4파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남은 것은 5파가 남았다. 그래서 그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0달러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는 내년 1월쯤으로 지금 예상을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보수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한 35%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낙관적인 그 시나리오도 체크를 해보면 보수적인 게 35%니까 낙관적인 것은 65%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낙관적을 좀 더 크게 보느냐? 여기 보시면 아직 3파의 상단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이 3파의 그 상단이 나오지 않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RSI를 봤을 때 이 3파는 빨간색 저항선의 두 번째 탭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차트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 17년도에 지금 보시면 이 3파의 끝이 나왔을 때가 요 빨간색 영역, 그러니까 RSI로 요 과매수 영역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이 영역을 터치를 하고 두 번째 터치를 했을 때 이 3파의 탑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밖에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3파의 탑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5파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상승파가 큰 곳이 3파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3파의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3파가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종 이 5파의 고점은 2026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쉽게 연장될 수 있으며, 보수적인 경우처럼 15에서 20달러 범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더 높은 이 목표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지금 이때 17년도에 그 1파가 아까 전에는 요 축적 단계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1파로 보면서, 그래서 1파, 2파, 3파, 5파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파가 아니라 여기가 1파로 보면서 2파, 3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3파의 두 번째 탑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4파가 나온 뒤 5파가 나오는데, 이 최종 5파가 나오는 시기를 내년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도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15달러에서 20달러, 그런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 요것은 같은 분석가의 또 다른 이 트윗이거든요. 여기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 XRP를 판매를 하느냐, 요것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은 요 차트로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XRP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빨간색 영역을 당신의 XRP를 모두 처분해야 할 영역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작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XRP 도미넌스 차트를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그 영역, 그래서 그 수치가 12.5에서 한 20%까지, 그러니까 XRP가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한 12%에서 20% 요 영역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때는 XRP를 매도해야 할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입을 했었을 그때가 이제 이때 2017년 첫 번째 큰 슈팅이 나왔을 그때하고 이제 18년도 1월달 그때에 이 영역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4.6%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XRP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도미넌스 역시도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한 12%에서 20%까지 올랐을 때 이때는 매도해야 할 그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것이 아까 그 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주요 저항 영역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번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근데 그 이유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XRP 단독으로는 여기까지는 이번에는 또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이 여기가 3파가 나왔든 아직 나오지 않았든
보수적으로 보나 낙관적으로 보나 이 공통적인 가격은 한 10달러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달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환율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한 14,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14,000원도 사실 엄청난 금액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뭐 14,000원까지 간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홀더 중에서 못해도 한 80%, 뭐 90%까지도 전부 다 좀 매도를 하면서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저 역시도 뭐 10달러까지도 못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분석가는 뭐 10달러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15달러, 뭐 20달러 그 이상까지도 본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적이기도 하면서도 막상 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다면 수많은 이 손바뀜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 소송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된 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의 안개가 좀 걷히게 된다면 앞으로는 좀 거침없이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달러든 15달러든 20달러든 이 XRP의 봄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